안녕하세요. 조희정 변호사입니다. 지난번에 유류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었죠. 오늘 유류분에 대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사무실을 처음 열었던 2005년만 해도요. 유류분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아는 분이 거의 없었고요. 소송하는 분은 진짜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 많이 흘렀죠. 이제 유류분이라고 하는 거, 이런 어려운 법률 용어가 사실은 거의 국민 상식이 됐어요. 근데 단어는 많이 아시는데 사실은 이거를 좀 깊이 들어가 보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자세히 설명드리기에는 유튜브 영상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책 이만큼 싸놓고 공부해야 돼요. 하지만 제가 기본만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일단 뭘 말씀드릴 거냐면 유류분 청구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 그 유류분 청구 기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되게 짧아요. 언제까지? 상속의 개시 및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1년이 짧은 거예요? 아, 네, 짧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의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거든요. 그리고 뭐 단기 소멸시효가 3년, 아주 짧은 게 뭐 1년 뭐 이러는데 이 유류분 1년이면 굉장히 짧은 겁니다. 자, 그럼 상속의 개시가 무슨 뜻이냐? 그거는 재산을 물려주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이런 뜻이죠. 자, 우리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이런 예가 있습니다. 건물 한 채를 가진 아버지가 계셨어요. 이 아버지한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뭐 건물을 어떻게 한다고 별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내심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 건물은 반은 내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러면 둘째 아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좀 있으면 형한테 연락이 오겠구나. 상속 등기 같이 하자고. 아, 그런데 2달이 가고 석 달이 가고 형이 아무 연락이 없네.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래서 그 건물 등기부를 한번 떼봤습니다. 떼보니까 불사 이게 웬일이야? 건물이 형 명의로 등기가 떡 돼 있네. 등기 원인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유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증은 뭐냐면 유언으로 증여를 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둘째 아들한테는 얘기를 안 했지만 먼저 뭘 했다? 공증 유언한 겁니다. 공증으로 내가 사망하면 이 건물은 첫째 아들한테 준다, 이렇게 공증원 유언을 딱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이 유언서를 가만히 갖고 있다가 자,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둘째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입 딱 닫고 유언서 가지고 가서 조용히 등기를 딱 해버린 거죠. 자,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됐나요? 이건 낙동강 오리알 됐네요. 그죠? 자, 이랬을 경우에 바로 유류분 청구를 하는 거거든요. 이때 기한이 언제까지다? 아버지 돌아가신 날 상속 개시가 됐죠. 그죠? 그리고 몇 달 지나서 형한테 다 넘어갔구나 한 걸 안 날, 이 날로부터 1년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실제 소송을 해보면요, 이 상속 개시일은 분명해요. 언제 돌아가셨나 부모님이. 근데 그 이후에 반환해야 될 증여 또는 유증을 언제 내가 알게 됐는지 사실 좀 입증하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자, 그러니까 뭔가 아버지가 뭘 주신 걸 내가 알았는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 그랬을 경우에도 돌아가신 날로부터 1년 안에 유류분 청구를, 반환 청구를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우물쭈물 하다가 기간 넘기면 못한다. 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그럼 유류분 반환 청구라고 하는 게요, 꼭 소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꼭 법원에다 소송해요? 왜 돈 들고 복잡하고 싸워야 되고, 아이고 머리 아프고. 법조문에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해라, 이런 기재가 없어요. 말로 해도 돼요, 당사자끼리. 둘째 아들이 형한테 찾아가서 봐, 형, 이런 유류분 반환 청구라는 조문이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청구하면 줘야 되는 거야. 이랬을 때 형이 그래, 그런 게 있구나. 그러네. 그럼 내가 줄게 해서 두 사람이 합의를 해서 딱 돌려주면 끝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현실에서는요, 이렇게 딱딱 그래, 네 말이 맞아, 법대로 할게, 이런 분들이 많냐 이거죠.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보통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야, 그런 게 어딨냐, 말도 안 하지도 마, 택도 없어, 이런 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 준다 하면서 안 주고 시간을 질질질질질 끕니다. 자, 왜 끌까요? 자, 이분들은 알아요. 즉 유류분 반환 의무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어요? 1년 지나면 못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집안인데, 식구인데, 형제인데, 설마. 자, 이러면서 질질 끌다가 1년을 그만 탁 넘겼네? 그러고서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가서 유리분 반환 청구 소송을 법원에다 했어요. 그랬더니 판사님이 이제 그러시는 거죠. 그래, 원고. 알겠는데, 유리분 반환 청구 기한이 1년인데, 너 왜 1년 안에 소송을 안 했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원고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그게요, 제가 안 지킨 게 아니고, 제가 형한테 가서 말로 많이 달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럼 판사님이 그러시거든요. 네가 말로 달라고 했다는 증거, 반환 청구를 했다는 증거를 가져와라. 자,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럼 답답하죠, 당사자는. 아니, 그게 제가요, 판사님 돌려달라고 한 게 저도 알고 형도 알고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다 알아요. 저희가 소송하다 보면요, 나도 알고 남도 알고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다 아는데 판사님만 몰라요. 왜 몰라? 증거가 없어서. 판사님은 증거가 없으면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유리분 반환 청구를 꼭 소송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말로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녹취하면 안 돼요, 말하는 걸. 뭐 그러실 수도 있는데요. 소송을 해보면 녹음은 인정되기가 사실 좀 쉽지는 않거든요. 인정 안 하시는 판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안전한 건 뭐다? 문서, 내용 증명도 괜찮은데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제일 안전한 건 뭐냐? 소송입니다. 왜? 객관적으로 분명하잖아요. 안전하잖아요. 유리분 반환 청구해서 200만 원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 상당한 재산이 걸려 있을 때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조금 수고롭고 돈 들고 머리 좀 아프더라도 뭐 하는 게 낫다. 자, 1년 기한 지켜서 그 안에 딱 소송을 거는 것이 안전하다. 자, 이거 말씀드립니다. 법도요, 사실 그게 뭐 시간과 비용 아니겠습니까? 자, 내 이익을 지키려면 뭐 해야 된다? 공부하고 투자하자. 자, 이게 오늘의 한마디. 자, 다음 시간에 유리분 3탄 하겠습니다. 안녕.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